안녕하십니까, 더라구 행복집 보고대장입니다. 제가 요전에 폰즈 만드는 영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, 그 영상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오늘 그걸 좀 보충하기 위해서 계절에 맞는 재료도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겸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저번에 영상에서 주 재료로 사용한 것들이 뭐 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스류도 있지만 제철이 아니다 보니까 레몬으로 대체한 게 있습니다. 근데 레몬보다는 원래 그 원재료를 넣으면 더 맛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레몬 대신에, 레몬은 제가 저번에 없으니까 그냥 대체용으로 산 거고요. 이제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게, 폰즈를 만들기 전에 제대로 된 요리에 제공되는 폰즈는 유자즙이 들어가야 됩니다. 유자즙이 들어가야지만이 보고 요리의 맛을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요. 아무리 좋은 레시피라도 그 원액 자체, 폰즈 자체의 그 원액 자체로만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면을 먹을 때 냉면에 곁들여 먹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? 위에 올리는 고명이며 식초라든지 계자라든지 그런 걸 넣음으로써 더 맛있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폰즈 같은 경우도 거기에 곁들여 먹는 것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 폰즈 소스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재료가 뭐냐면, 실파는 아니고 쪽파입니다. 쪽파, 그리고 무, 그리고 홍고추, 그리고 오늘의 그 주인공, 제일 메인 그 제주산 연귤입니다. 요것도 오늘 제가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재료 중에 유자를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요, 유자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세팅만 해 놓은 거고요. 유자 같은 경우를 이제 즙을 짜서 폰즈 소스에다가 넣어서 먹는데요, 폰스라고 하면 보통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말로 알고 계시는데 원래는 네덜란드 말로 제가 알기로는 감귤류에 즙을 짠 것을 폰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. 좀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복 같은 경우는 복요리의 효능들을 보면 뭐 숙취 해소라든지 뭐 기력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유자 같은 경우도 숙취 해소나 노폐물을 빼주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일일이 유자에 대한 효능 같은 거는 다 설명해 드리기가 좀 그렇고, 뭐 궁금하시다면은 요즘 조금만 있으면 또 유자가 많이 나오니까 뭐 검색해 보셔가지고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청도 만드시고 요리를 접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폰즈 소스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곁들여 먹는 쪽파입니다. 쪽파 같은 경우는 파하고 양파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잡종해서 만든 건데요, 제 고향에 가면 당파라고 부르죠. 실파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여름에는 어차피 계절상 쪽파가 없는 계절에는 실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실파는 말 그대로 어린 파를 실파라 하지 쪽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소스에 넣게 되면 향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폰즈 소스에 넣는 중독성이 있는 재료 중에 하나 쪽파인데요, 쪽파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을 제가 칼로 자르다 보면 그 향이 부탄가스 향처럼 약간 사람을 환각 상태에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향이 강합니다. 그것도 하나의 폰즈에 같이 곁들여 드시면 참 맛있다고 생각하고요. 또 한 가지 이제 무인데요, 무에다가 이렇게 이제 빨간 고추를 넣어 같이 갈게 되면요, 색깔이 불구스름하게 가을에 보면 이렇게 단풍 물들듯이 색깔이 좀 이쁘게 나요. 그 같은 경우는 색상은 이쁘지만 사람이 먹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아까우르시라고 만드는 게 있는데요, 무를 갈아가지고 고춧가루를 넣어서 색깔을 입혀서 이제 폰즈에다 곁들여 먹습니다. 그렇게 같이 곁들여 먹으면 맛이라든지 식사용 폰즈로는 그렇게 먹는 게 최고 나은 것 같습니다. 뭐 기회가 된다면은 그렇게 다 갖춰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. 업장에 계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한 재료들을 다 세팅해서 제공하는 게 한층 더 맛을 더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늘의 저 메인인 연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, 라임이라든지 깔라만시라든지 그런 건 조금 다릅니다. 원산지는 일본인데요, 요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묘목을 들어와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. 요거를 뭐 잘라서 설탕에 절여서 유자청처럼 차로 만들어 드시는 분도 있고, 젖만 짜서 이렇게 즙을 물에 타서 희석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어차피 감귤류다 보니까 유자나 연귤이나 영양면에서는 다 비슷한 효능들이 비슷해요. 근데 이제 유자에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가 있다면은, 연귤 같은 경우는 일반 뭐 횟집이라든지 뭐 고급집에 가게 되면 회 이렇게 같이 회 접시에 같이 제공되는 걸 간간히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뭐 데코레이션의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, 또 한 가지 이 연귤 안에는 식중독균이나 사람이 회를 먹고 장염 비브리오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균들인데, 그거를 살균할 수 있는 강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하고는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
수 있습니다. 폰즈 소스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가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산 건 아니겠죠.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그거보다는 솔직히 단가 면에서 이 소스가 더 비쌀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손님한테 제공되는 폰즈들을 손님들께서 맛있게 뭐 드셔주시는 것도 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, 솔직히 이 폰즈 소스를 많이 드시게 되면 저도 마음 한구석은 좀 속 쓰릴 때가 많아요. 그만큼 좋은 소스니까 남기지 마시고 봄 요리 드실 때는 맛있게 드시고 또 그 가치를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항상 노력하는 보고대장 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